자, 그러면 이제 산재보상보험법이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뭐 이렇게 다쳐서 질병으로 재해를 당했을 경우 그 재해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로부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서 그 기금으로 보상을 하는 제도예요. 우리나라가 산재보상보험법이 1961년 정도에 생겼어요. 굉장히 먼저 생겼죠.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리고 근로기준법보다 산재보상보험법이 보장의 내역이 더 많아요.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일수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잘 만든 법이다. 잘 알고 잘 활용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요양급여, 업무상 비용, 그러니까 치료비예요. 쉽게 치료비. 다만 치료비는 아시겠지만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보험 처리가 되냐 안 되냐. 비급여인 부분은 지급하지 않아요.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그런 건 사실 내 사보험이나 이런 걸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시면 되고요. 휴업급여는 말 그대로 휴업. 내가 일을 못했어. 내가 쉬는 만큼 일수를 계산해서 받는 돈이다. 라고 이게 휴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무 아파요. 갑자기 오늘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2023년 1월 1일이에요. 너무 아파. 근데 병원을 안 가고 참았어요. 1년이 지난 뒤에 제가 산재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 이내라는 거는 내가 10년을 아프다가 이 질병이 10년을 아프다가도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해서 이제 산재 신청해야겠어 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산재 신청 기간이 있어요. 사망사고에. 내가 죽고 나서 5년 이내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 산재 신청이라 하면 죽으면 뭐 유족급여나 이런 것들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5년 이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병급여입니다. 간병 말 그대로 누군가 옆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쓰는 게 간병인이잖아요. 그 급여를 나라에서 지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에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해서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간병이 필요한 경우. 중증으로 아프신 분인 거예요. 장애가 있거나 업무상 재해로 장애가 발생을 했거나 내가 침대에서 혼자 도저히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이런 중증에 계신 분들이 이런 간병급여를 신청하겠죠. 근데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간병급여를 신청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것도 간병급여에는 상시 간병급여가 있고 수시 간병급여가 있는데 자세한 걸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상시, 그다음에 수시. 수시는 필요할 때마다, 상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연금을 또 이런 글자로 보면 어떤 게 떠오르죠? 그렇죠. 국민연금을 저희가 받기 시작하면 그 기간 동안에 죽을 때까지 받는 거잖아요. 연금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일시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눠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떨 때 나눠줄 수 있느냐? 재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요양을 필요로 할 때,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어려운 건데 내가 요양을 2년 동안 받았어요. 차도가 없는 거예요. 차도가 없고 폐질 등급은 거의 그냥 장애 등급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애 등급. 등급에 따라서 그 보상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볼게요. 방문 점검은 평균 임금 계산법이에요. 노동부 고시에 들어가 보시면
방문 점검원 하루 평균 임금은 46,4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평균 임금의 70%밖에 지급이 안 돼요. 100%를 지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46,400원에 70%예요. 그러면 얼마다? 32,480원이다. 그래서 내가 30일을 만약에 휴업급여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곱하기 30을 하면 974,400원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최소 금액이에요. 최소 이 정도는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방문점검원 분들이 평균 급여가 다 다를 거잖아요. 평균 급여를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내 평균 급여를 3개월로 저희가 보통 다 따지거든요. 3개월 나누기 90일 하시면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이. 노동부의 고시 금액은 하루에 97,722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70%를 하면 68,405원입니다. 여기에 휴업일수 30일을 곱하면 한 달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이 금액인 거예요. 근데 사실 특수고용 노동자분이 한 달 이 금액 갖고 받아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왜냐면 특수고용 노동자 SK 매직의 물류 동지들 같은 경우에 평균 급여가 상당히 근로자가 일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보통 1,300인분의 임금을 지급을 해요. 그리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똑같이 연금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냐면 기본 금액과 가산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거를 합산해서 유족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계산법을 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장례비도 나옵니다. 장례비도 며칠 평균 임금의 121분이 나오고요. 장례가 시작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급여. 내가 일을 하다가 허리가 부러졌는데 등급이 나왔어요. 허리를 못 펴고 평생 못 필 수도 있대. 여러 가지 급여. 무릎이 나갔어. 팔이 나갔어. 연골이 나갔는데 걷기가 힘들대. 이런 여러 가지 급여. 장애 진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장애 급여인데 1급부터 14급까지 존재합니다. 높을수록 중증인 거예요. 1급이 가장 아픈 거, 쉽게 얘기하면. 직업 재활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직업 재활. 장애 급여자 중 훈련 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비용과 훈련 수당 등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 그러니까 재취업을 하기 위한, 내가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다른 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수당을 지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라는 수당이 있습니다.